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소액 생계비 대출 기사를 보며 느낀 점, 저재산 100만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신 분은 없겠죠? 근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걸 경쟁을 해요. 서로 받겠다고. 여러분들 기사를 봤겠지만 이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나왔을 때 은행에서 대결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 받겠다고.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단돈 100만원 없어가지고 그 고금리 이제 대출 상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 봤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저런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없이 살아야지. 요즘 보면 사람들이 웃긴 게 돈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저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연 소액 생계비 대출 받은 돈으로 뭐랄까? 소중한 데 쓸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데 쓸 것 같은데? 저걸로 또 뭐 백을 하나 더 산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를 또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노름 같은 돈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소액 생계비 대출 받는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사가 한 군데 빠진 사람들일 거야. 절대 다수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겠죠.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저 100만원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겠냐 말입니다. 안 살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100만원이 없는 사람들이 저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부류는 두 가지 부류 같음. 1번, 진짜 돈이 없어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비경제활동, 최하위 계층. 2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당길 수 있는 대출, 정부 지원금 등은 다 받아놓고 뱃질하는 부류. 1번은 뭐 그러느니 합니다만, 지금 돈 100만원이 없는 사람들 상대로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건 그냥 부시채권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재원이 과연 회수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붕어님이나 다른 정상적인 분들 사고는 남의 돈 빌리면 갚아야 하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지금 저 2번에 해당하는 젊은 청년, 영끌투자 열풍에 앞장서면서 레버리지 극대화해서 투기한 애들은 인생적이 걸었어요. 청년 창업지원금, K-스타트업 등 여기저기 눈먼 돈을 가져가려고 창업지원금 컨설팅도 판치는 세상이, 나랏돈, 남의 돈 당길 수 있는 돈 다 당기고 그거 망해도 안 갚거나 회생 파산하면 그만이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과연 회수가 될까 의문이네요. 한 10만원 이자를 생각하고 빌리면 그냥 꽁돈 100만원 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빌린 인간들도 한둘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안 갚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안 갚을 것 같아.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꽁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저거 받는 사람들 중에. 이거 나라에 돈 주는 거 아니야? 예, 대가리가 빠졌죠. 대출이라고 벌써 적혀있는데 만약 지원이 모르겠어. 뭐 소액 생계비 지원 100만원 지원이면 나라에서 빌리는 사람들 지원하는가 보네. 그럼 이 돈 받으면 그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벌써 적어놨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대출과 지원을 구분 못합니까? 한글을 구분 못해, 한국 사람이. 근데 이걸 구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출이라고 벌써 적어놨는데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힘들다고 지원해주네? 꽁돈 주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댓글 다신 분이 1번하고 2번 케이스가 있다는데 1번은 없을 겁니다. 1번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2번이에요. 진짜 돈이 없어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비경제활동 최하위 계층.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있잖아요. 왜 이걸 받을 필요가 없냐. 구청에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구청 사회복지사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가족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 굳이 이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백수다. 돈 떨어졌다 하면 뭐 가족도 있을 거 아니야. 형제 있을 거 아니야. 뭐
도와달라고 하면 나무날 할까요? 나무날 하진 않겠지.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 같은데 사회복지가 가면 이런 거 얘기하면 지원 받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지원준다 이게 아니라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식량 이런 건 지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케이스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대부분이 이거일 거야, 이거. 이미 빚을 질대로 진 사람들. 아마 저기 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에 빚 없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빚 없는 사람들. 아마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이미 수천만 원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재원이 과연 회수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 돈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참, 이 레버리지가 사람 다 망쳐놨어. 젊은 사람 다 망쳐놨습니다. 레버리지 플렉스가. 레버리지가 D가 없는 거잖아요. 빚을 최대한 많이 땡겨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해서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재테크 관련 책들이 있잖아. 투자 관련 책들이 사람 망치게 만들었어요. 투자를 몰랐던 사람들마저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세뇌시키다 보니까. 제 방송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비트에다가 돈 날려먹은 사람들 한 4명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영상들 찍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3억 5천만 원 손해본 사람, 1억 4천만 원, 2억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안 들어와요. 차단박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사연 들어보니까 딱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 안 되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기 들었어. 아, 붕어 형 말이 맞습니다. 애초에 전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안 하고 살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 들어오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붕어 형, 이번에 또 돈 최대한 많이 끌어가 또 하려고요. 이번에 나온 돈으로 또 투자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저하고 한 약속 잊었습니까? 하니까 약속을 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은 개가천선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차단을 박았습니다. 이게 보면 좀 문제가 많아. 내가 이런 비투하신 분들을 좀 좋게 보지 않아요. 비투하신 분들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도박 중독자하고 똑같습니다. 도박이나 비투에서 빚진 사람이나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갚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사실 노력해서 갚는 것 자체가 어렵지.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왜 빚 갚는 컨텐츠 같은 거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컨텐츠도 내가 몇 번 봤는데 완전히 손절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손절을 못 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완전히 손절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 좀 찾기 힘들 겁니다. 정말로. 손절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돈 벌면 정말 밥 먹는 거 아껴가면서 사치 안 부려가면 돈을 갚는 건 좋은데 그 갚아서 또 돈을 모아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날리더라고. 무한루프야 완전히. 아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투자에 미쳐 있는 거야? 투자에 막상 투자도 잘 된 사람들 별로 없는데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투자를 잘했다고 그러지? 나라 돈 남의 돈 당길 수 있는 돈 다 당기고 그거 망해도 안 갚거나 회생 파산하면 그만이라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생 파산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회생 파산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회생 파산을 합니까? 왜냐하면 회생 파산은 법원에 받아주잖아요. 회생 법원에 받아주는 건데 이것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거든요.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 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마련하죠? 회생도 돈이 듭니다.
파산은 돈이 들고, 뭐 회생 파산하면 뭐 사람답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빚을 좀 줄어든다는 거, 그 차이지. 특히 파산하면 위험한 게, 그냥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회생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도 회생하면 되라고 얘기합니까? 회생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막상 회생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회생 파산하려면 공짜로 해줍니까? 공짜로 해줘요? 변호사 끼고 해야 되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야? 그 돈은. 그리고 회생 파산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회생은 그나마 다행이지. 회생은 그런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빚이 1억이면 그 회생법원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경제 상태를 봐가지고, 야, 1억은 이 사람한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한 3천만 원 갚아라. 3천만 원 갚고 이거를 달마다 50만 원씩 갚아서 그냥 끝내자. 이게 개인회생이잖아요. 근데 이거 3천만 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죠, 법원에서. 나 이것도 웃겨, 개인회생도. 왜 법이 왜 개인의 문제 나서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빚을 깎아내리는 겁니까? 그럼 판사가 돈을 내주던가. 나 이 제도 웃겨, 솔직히 말해. 개인회생도. 왜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잣대를 가지고 개인의 채무 문제에 관여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법을 탕감하는지. 채권자 입장 생각하지 않고. 좀 이거, 나 이 제도도 사실 좀 문제가 많다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채권자 입장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나라에서, 왜 법원에서, 판사가 왜 판단해서 그 빚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냐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판사가 돈 갚아주던가. 한 7천만원 탕감해주면 7천만원 본인이 내주던가. 그럼 안 해주겠지. 그럼 안 해주겠죠. 맞죠? 아, 그러면 좋겠다. 만약에 빚이 2억인데 회생법원에서, 야, 2억 너무 많다. 내가 1억 5천 갚아줄 테니까 5천만원 갚아라. 5천만원 갚고 달마다 한 60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판사가 1억 5천만원 돈 내주면 재밌겠네요.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채권자 피해자 아닙니까? 정말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는 거지. 좀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너무 있잖아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채권자도 피해자 아닙니까? 돈을 못 받아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면배비 피해자가 맞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자고 자기들 마음대로 후려치냐 말입니다. 아무튼 회생 파산 쉽게 안 해줍니다. 이거 좀 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회생 파산 이거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저렇게 뭔가 돈 없어가지고 소액생기비 대출을 받는 저런 한량 같은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